안녕하세요. 종알데입니다. 오늘 8월 6일이죠. 8월 6일 화요일 종목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저도 어제는 멘탈이 나갔어요. 그 마이너스 12%는 저 코로나 때도 구경 못 했었던 그 퍼센테이지. 이거 뭔가 싶더라고요. 제가 그제는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하루 쉬었던 거였었는데 어제는 이제 방송을 할 예정이었었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12% 떨어진 걸 보면 사실 저도 이게 제가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뭐 쭉 분석을 하고 예측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해봐야 한들 그게 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게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한 번 더 하루 뭐 이게 며칠을 보고선 저희가 그 예측이 가능한 범위가 와야 예측한다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면 도박이죠. 뭐 그렇죠. 그걸 맞추고 저간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맞춘들 뭐 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 날 또 깨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 상황은 그건 해결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는 이제 방송을 안 킨 거고, 오늘은 어찌됐든 간에 그 내용이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들어왔다고 물론 뭐 추가적인 불안정한 상황이 남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등한 폭이나 그 내용 저희 종목들을 봤을 때 이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겠다. 그 범위 내에 있겠다라고 싶어서 제가 지금 방송을 킨 겁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제 방송 못 드려서 아마 많은 개인분들 어제 멘탈 많이 나가셨을 거예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 뭐 신용 매매들 엄청나게 뭐 반대 매매 엄청나게 나갔을 거고, 굉장한 지금 소용돌이 속이지만, 자, 이럴 때 정신 차리자고요. 자, 오늘 제가 방송을 킨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측한 그 내용이 큰 틀에서는 분명히 맞고 있다. 정신 차리자입니다. 어떤 거, 자, 뭐 마이너스 12%가 떨어지고 뭐한 걸 다 떠나서, 자, 힌트는 뭐였었죠? 저희는 어찌됐든 반도체 2차 전진 추가적으로 하락할 거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 폭이 얼마일지를 몰랐을 뿐이지 얘들이 계속 좀 더 하락을 해줄 거고 어떻습니까? 그 돈이 제약바이오로 넘어갈 거다. 그때 저희가 예상했던 건 어디였었어요? 사실 이날 여기를 깼을 때도 어땠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자,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죠. 저희가 저번 주에 예측한 게 뭐였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자, 추가적으로 얘가 내려간다고 하면 이럴 범위 분명히 있다. 이 범위까지 분명히 내려갈 확률이 있다. 있다고 하면 뭡니까? 이때 당연히 반도체하고 2차 전지를 가지고 확 내릴 거고, 자, 그때 뭘 째려봐야 된다? 그때 뭘 째려봐야 된다? 제약 바이오 그 돈이 흘러가고 정말 강보합인 걸 유지하는지를 보자 그랬던 거예요. 그게 저희가 예측했던 제일 좋은 시나리오였었죠. 그렇죠? 어차피 저 반도체하고 2차 전지, 특히 그 중에서 반도체가 어떻다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떨어질 곳이 특히 아직 남아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 왜?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떨어질 공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녀석들이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와서 어떻습니까?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운이 좋아서 여 부분까지 유지해 준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핑퐁 게임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 다시 한번, 자, 핑퐁 게임을 하면 이쪽에서 핑퐁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좀 추가적으로 내린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양쪽에 어느 쪽이든 간에 뭐다?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조정을 줄 거고 그 돈이 제약바이오로 넘어온다는 게 저희 시나리오였어요. 맞나요, 이 얘기? 저번 주 내내 드렸던 거였죠. 자, 그러던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어때요? 와, 여기도 그냥 깨버리고 이건 상상도 안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 버리면서 어딥니까? 저는 사실 더 걱정했던 게 뭐였냐면 여기도 깨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사실은 저거였던 거였어요. 사실은 문제가 오늘 만약에 여기까지 깼다 그러면 방송 안 틀었을 겁니다. 왜냐면 이거 의미가 없어요. 이건 뭐 어떤 뭐 전문가 가서 내용을 보든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지를 모르니까 거기다 뭐 전쟁 이슈까지 포함된 상황이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이건 그리고 이렇게 망가뜨린 거는 다시 복원되는데 오래 걸립니다. 사실 저는 여기를 깰지도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방송에 의미를 안 뒀던 건데, 자, 오늘 정신 차리고 보자고요. 자, 여기 부분을 유지시켜 줬어요. 이건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부분을 유지시켜줬다? 그러면서 오늘 회복까지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의미가 있어요. 자, 무슨 의미가 있냐? 자, 원래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 여기서 지지고 볶으면서 2차 전지 반도체 조정 주고 제약바이오로 돈 쓸어 담는다.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쪽까지 조정 주고 어떻습니까? 이 반도체 2차 전지 조정 주고 제약바이오로 쓸어 담는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커진 거예요. 뭐
엔켈이라고 하는 걸 청산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 제일 근접합니다. 지금 그 뭐 저 미국 그 경기가 침체된다고 하는 소리는 개소리인 거 다 아시죠? 예. 경기가 침체는 무슨 침체입니까 지금, 그쵸? 침체는 옛날에 침체가 됐었고 다질 만큼 다졌고 이제 회복기로 이제 서서히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일시적인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건 개소리입니다, 정말 100%. 그거 갖다 맞춘 얘기였었고, 근데 이제 전쟁 이슈 또한 사실 낮지만 크게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뭐 오늘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사실 어제 그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오늘까지 질질 끈다? 저 얘기는 뭡니까? 이란도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럼 저거는 저 전쟁은 뭐다? 발생할 겁니다, 당연히. 하지만 어떻습니까? 감당 가능한 선에서 발생해요. 미국이 개입해서 이란 어느 정도 달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달래고 너네 한 발 쏴, 니네 한 발 맞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합의가 가능한 선내에서의 전쟁은 있겠죠. 그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까지 올라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이슈도 어느 정도는 좀 감당 가능한 선으로 넘어왔고, 그다음에 엔캐리 청산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사실 오늘 그 어제 그 일어난 거에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청산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면으로 보면, 자, 이 12% 떨어진 거에다 큰 의미를 두지 말자. 어찌 됐든 간에 지지고 볶으면서 이 부분에서 지지고 볶든 이 부분에서 지지고 볶든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저희 입장에선 하나만 보자고요. 어차피 여기서 지지고 볶거나 여기서 지지고 볶거나 반도체 2차 전지 정리해가지고 어떻다? 제약바이오로 주도주 테마 만든다는 건 맞죠? 그 예상했던 거죠. 그게 커진 겁니다. 여기 여기서 지지고 볶거나 여기서 지지고 볶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상관없어요. 저희 입장에서 여기만 깨지 않는 그런 대폭락만 오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면, 이 조건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저번 주에 예상했던 그 스탠스가 그대로 가시면 돼요. 실제로도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12% 떨어질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전체 장 보셨죠? 어땠어요?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는데 어땠습니까? 그때 전 전체 테마업황 봤는데,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20%대입니다. 전 종목 다. 그래서 마이너스 12%가 간 거예요. 아시겠지만 시총 1위인 종목들, 그 업황들의 전 종목이 다 마이너스 20%인데 코스닥이 12% 가는 게 정상이죠. 이상할 거 없죠. 자, 그럴 때 저희 제약바이오, 저희 업종만 보셨으면 돼요. 저희 업종만 봤을 때도 어땠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마이너스 2%밖에 안 갔고요. 그 다음에 저 셀트리온 마이너스 5%에서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도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마이너스 20%까지 가게 간 종목 별로 없습니다. 대다수 10%대지 10%선 내지는 15% 이내였죠. 똑같이 떨어졌지만 강하다는 얘기예요. 지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게 핵심.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지금 저희가 예상한 대로 반도체하고 2차 전지를 떨궈서 제약바이오로 그 돈을 쓸어 담는다는 건 동일한 얘기입니다. 동일한 얘기.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크기가 어떻습니까? 좀 큰 거죠. 큰 거. 그 차이밖에 없어요. 큰 겁니다. 원래 여기 아니면 여기였던 건데 이게 이만큼 커진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때 어떻습니까?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결국에는 큰 폭으로 조정받았잖아요. 물론 그 덕분에 제약바이오가 덜 받아야 되는데 이 녀석도 꽤 받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도 강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렇게 다시 복원될 때 그 복원력이 강한 게 뭐였습니까? 제약바이오 저희 업황이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두드려 맞을 때도 덜 두드려 맞고 강하게 일어설 땐 좀 더 강하게 일어서는 거. 그게 주도주거든요. 강한 녀석이거든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제약바이오가. 그렇죠? 오늘 2차 전지하고 반도체 보시면 알겠지만 일시적으로 오전에는 상승했다 어떻습니까? 자, 실제로 보죠 뭐. 보시면 이런 종목을 보시면 아세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도치예요, 도치. 물론 뭐 여기를 좀 유지해 준다고 하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모르는 겁니다, 이런 건. 그쵸? 다른 종목들도 보시면 떨어진 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이거 반등이라고 하기도 미안해요. 그쵸? 보시면 이런 날 어떻게 돼야 되냐면 20% 떨어졌으면 이런 날 15%, 20%까지 다시 한번 가줘야 돼요. 예. 그래야 그 부분에서 유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보시면 그나마 2차 전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떨어지고도, 예, 이 녀석이 2차 전지는 그래도 살려주는 거예요. 예, 2차 전지는 반등할 확률 높습니다. 뭐 대놓고 상승한다는, 주도 테마로 상승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반등할 확률은 충분히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반도체가 조금 더 떨어지겠죠. 그렇죠? 떨어진다고 하면.
자, 이렇듯이 여튼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그 범위는 그대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쪽에서 지지고 볶던 이쪽에서 지지고 볶을 게 좀 많이 큰 폭으로 지지고 볶을 거라고 하는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러시고 저희 종목들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보자고요. 지수가 그래도 기본적인 건 판단해야죠. 여기 부분을 오늘 강하게 뚫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맞고 지금 일시적으로 살짝 밀렸어요. 강해요. 나쁘지 않아요. 내일이라도 여기 부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이 부분을 유지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 V자로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 요로든 뭘 보면 되냐면 2차 저 반도체 2차 전지 당연히 추가적인 조정 주는 건 맞습니다. 물론 2차 전지는 좀 반등할 확률도 없지 않아 있고요. 반도체가 추가적인 조정을 줄 확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 돈이 제약바이오가 그때 강보합인지 아닌지 째려보세요. 강보합이다. 쓸어 담는 겁니다. 쓸어 담는 거 유효해요. 하지만 함부로 하지. 요번 주는 관망하세요. 요번 주는 관망하시고 신용 물량 쓰신 분들 꼭 정리하시고 나 감당이 어제 간당간당 하는 것 같더라 불안하더라 그러신 분들은 물량 좀 덜어내세요. 지금은 그게 중요합니다. 심리적인 안정이 중요해요. 아무리 저희가 이렇게 스탠스를 유지하지만 분명히 20-30%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닐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용 물량 꼭 정리하시고 물량을 100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7-80% 정도로 덜어내시고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만약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더라도 내가 견딜 수 있게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신 분들에 한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든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시면은 오늘 반도체나 2차 전지는 어땠었냐면 반도체는 어떻다? 어제 내린 거 마이너스 20% 대비 보면은 깨작거린 겁니다. 이건 추가적으로 하락 더 할 수 있어요. 내지는 그래봐야 이 옆을 유지하는 거겠죠. 그쵸? 자, 반도체는 충분히 이러고 있는 와중에 추가적인 조정 줄 수 있으니까 꼭 그 갖고 계신 구독자님들은 그거 파악하셔서 정리를 하시든가 신용은 당연히 지금 신용 있는 분들은 다 쓸려 나갔을 거고 그렇죠? 정리를 하시든가 물량 줄이시든가 아참에 이참에 새로운 업황으로 넘어가시든가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차 전지는 그래도 나름 괜찮아요. 그래도 이 부분 올라와 준 걸 생각하면은 2차 전지는 그래도 더 이상 떨어지는 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기를 바닥으로 두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쨌든 여기 윗부분까지 회복해 주든가 이 위로 올라가 주는 어떤 액션까지 보여준다고 하면 제일 낫겠죠. 그렇죠? 그건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반도체에 비해서는 분명히 2차 전지가 좀 나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반등 확률은 얘가 더 높아요. 자, 어쨌든 그러든 뭐하든 간에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죽을 쓴 거 대비 미미한 반등이었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요 우크라이나 재건준 나중에 보시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든 제약바이오 중요한 얘기예요. 제약바이오 보세요. 어제 그런 상황에서 이거 보이세요? 이게 어떤 위치라 그랬죠? 예, 이런 위치입니다. 전고점 위치예요. 전고점 위치라고 하면 어제같이 마이너스 12% 떨어지는 날은 여기까지 61선까지 떨어져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어때요? 이거 떨어진 거 보이세요? 마이너스 2% 떨어졌어요. 이거 외국인이 쓸어 담은 종목입니다. 이거 저 수급 상황 보세요. 외국인이 쓸어 담았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약바이오 외국인이 지금 쓸어 담고 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오늘 같은 날 어떻습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강하죠. 강하죠. 그렇죠? 강하다는 거예요. 제약바이오 100만 원이 넘는 이 종목이 이렇게 강한 걸 보여줬어요. 이걸로 저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제약바이오가 주도주로 간다고 하는 저희 생각이 맞았다고 하는 거 아셨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하고 오늘 어제같이 남들 다 20% 떨어지는데 마이너스 2%만 나와? 모르타고 얘가 긴급한 대단한 개별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같은 날 어떻습니까? 이거 뭐예요? 떨어진 거 이상으로 어떻습니까? 플러스 4%가 올라가? 강한 놈 주도 테마 강한 놈은 이렇다니까요 원래 보여주고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 넘는 제약바이오 대표주입니다.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반도체 2차 전지 쓰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녀석만 지금 홀로 독약청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증거 데이터예요. 뭐 딴 얘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믿고 묻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더더욱이 이렇게 이런 장인데도 이렇다. 그런 상황에서 뭡니까 휴재를 보세요. 휴재 물론 뭐 이 부분까지 떨어져서 좀 이런 부분 21선에서만 유지해 줬으면 좋겠지만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2% 간 날은 어쩔 수 없어요. 다 같이 확
떨어졌지만 120선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 박스권 부분은 어때요? 들어왔어요. 다시 박스권 부분으로 들어왔어요. 자, 이 녀석이 지금 박스권 부분을 그나마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유지해주고 있죠. 유지해주면서 이 부분을 좀 계속 다지면서 어떻습니까? 이번 주 중에 여기 부분을 다지면서 유지해주면서 21선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들어 올려주는 액션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강해요, 그렇죠? 다른 거 떨어진 거에 비하면 복원력도 강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그렇죠? 보시면 알테오젠 어때요? 아 보세요, 이 녀석도 어떻습니까? 무지막지하게 떨어졌지만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진 건 당연하죠. 어때요? 박스권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박스권도 지금 중상단 위죠, 그렇죠? 이 부분 좀 더 유지하다, 좀 더 뭐 떨어질 수도 있고 다시 할 수도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박스권 유지하다 분명 재차 여기 뚫고 갈 거예요. 강해요, 강해 지금. 그러니까 지켜줘야 될 자리를 지켜줬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마이너스 12% 떨어진 날, 그다음 다시 복원하는 이런 날 떨어질 건 떨어졌지만 어떻습니까? 떨어지고 지지해야 될 지지선에서 지지해줬고 올라가면서 뚫을 때도 어떻습니까? 유지해줘야 될 포인트 부분까지 유지해주고 있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제약바이오. 더더욱이 1등주이면서 제일 강한 놈들, 대표주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딴 거 필요 없어. 셀트리온이 좀 약해요. 하지만 어떻다? 보세요. 제일 좋은 거는 이 윗부분을 유지해줬으면 좋은데 지수가 떨어지면 얘도 대표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지만 윗꼬리 아랫꼬리 잡아주면서 중단에 지금 유지해주고 있어요. 자, 조금 더 하단 다시 한번 온 김에 찍을 수도 있고 여기 찍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해야 돼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뚫어줄 겁니다. 뚫어줄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런 유지 감당 가능한 요 부분까지 들어온 것뿐이에요. 그렇죠? 조금 약하긴 합니다. 약하긴 하지만 결론은 이 녀석도 이 부분을 지지고 오다가 결국엔 다시 올라갈 거라고 하는 걸 누구 때문에? 이런 놈들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놈들 때문에. 그렇죠? 셀트리온도 결국엔 갖고 있으면 결국에는 간다. 왜? 어제 같은 날 12% 떨릴 때 이 녀석 5%입니다. 12% 떨어지는 날 이 박스권을 유지해 줬다는 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12% 떨어진 날 이런 박스권을 유지해 줬다는 게 여기 그냥 확 밀고 내려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또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박스권을 유지해 줬잖아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꾹 잡고 국제약품, 아 우리가 호프입니다. 이 중소형주들 끼 있고 자기 재료 있는 녀석들은 어떻게 갈 길 간다는 얘기예요. 어제 떨어진 거 어떻습니까? 다 복원했네. 어제 몇 프로니까 마이너스 18% 떨어졌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그거 다 복원했어요. 이런 녀석이에요, 이런 녀석. 이 중소형 강한 녀석들 같은 경우는 지 갈 길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저희 그쵸?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박스권 부분이잖아요. 아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1차적인 게 여기지만 저희가 예측했던 부분은 어디였었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일 때 매수를 한 거였었어요. 그렇죠? 자, 이 부분 깨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 다시 올라와 줬죠. 여기만 유지해 주면서 있는다고 하면 언제든지 이 녀석 어때요? 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더더욱이 오늘 같은 날 신용 다 털어버리고 얼마나 가벼워요. 이거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죠? 못 따라가요. 이런 장에서 신용 다 털린 거예요. 신용 털려서 가볍겠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에도 유지하다 점프하겠죠. 이렇게 개별 종목들을 보면 아 18% 떨어졌는데 그걸 다음날 다 복원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제약바이오가 강하다는 거예요. 제약바이오가 그 스탠스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반도체하고 2차 전지에서 지금 한 돈들이 지금 이쪽으로 쓸어 담고 있다고 하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것만 믿고 가시면 돼요. 자, 이런 뭐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부분까지 이렇게 소형주 중에서 약한 녀석들은 이렇게 마이너스 10% 떨어지는 날 그 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얘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어쨌든 여기만 깨지 않고 유지만 해준다 그러면 한 번 더 트라이가 나오겠죠. 이건 뭐 논외고 어쨌든 이런 개별적인 종목 소형주 중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하여튼 지금 봤던 요 대표주 1등주인 것들과 중소형주 테마주 종목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종목이면 저희가 관찰하고 있는 종목이면서 어떻습니까? 저 제약바이오를 대표하고 있는 업종이죠. 결론은 뭡니까? 2차 전지와 반도체에서 그 내용이 그 쓸어 담은 돈을 가지고 차익실현하는 돈을 가지고 뭐한다? 제약바이오로 오고 있다고 하는 저희 생각이 맞구나. 지금 이 상황 또한 지나가리라. 이 상황이 지나가서 주도 테마가 나온다 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놈입니다. 자, 금리 인하 어쨌든 그 금리 인하 시기가 더 빨리 다가왔죠. 금리 인하 혜택은 누구다? 제약바이오가 받을 겁니다. 그게 더 확실해졌죠. 외국인이 어디를 쓸어 담고 있다? 수급 상황을 보면 이 녀석이다. 그러니 지금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뭡니까? 예,
이 부분을 분명히 헤맬 거예요. 내일 정도면 또 전쟁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겠죠. 예, 해소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근데 이미 저는 전쟁에 대한 게 일부분 좀 반영됐다고 봐요. 하지만 어쨌든 내일이면 확인이 되겠죠. 뭐 미사일 한번 쏘든 뭐하든 간에. 자, 그거에 의미 두지 마세요. 쏘는 순간보다 불확실성 해소입니다. 그럼 호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도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다. 자, 이 부분과 이 부분 유지해 주겠죠. 이게 얼마나 걸리, 1주, 2주 걸릴지 한 달 걸릴지 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1주, 2주, 한 달 걸릴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기간 동안 지금처럼 제약바이오는 강보합으로 계속 쓸어 담을 거고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어떻습니까? 물론 2차 전지는 반등 가능성이 있어요. 좀 강해요, 그 녀석은. 자, 반도체 포함해서 어떻습니까? 옆으로 기거나 추가 하락하겠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오고 갈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 녀석이 그 말이 될 거라고요. 자, 그럴 때 저희 종목들을 째려보면서 어떻습니까? 이 녀석 쓸어 담는다 하는 게 눈에 보이면 어떻습니까? 강력 홀딩 하시면 됩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아우, 내가 갖고 있을 때 뭐 왜 이런 경우는 옵니다, 늘 와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갖고 계신 분은 어떻게 한다? 다 다시 복원해 줬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죠? 다른 거에 비해서 확실히 강하게 복원해 줬잖아요.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제자리 왔잖아요. 얼마나 강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자, 중요한 얘기예요. 저희 스탠스는 그대로 유지해 주도록 한다. 자, 그리고 동구 바이오 제약 볼게요. 동구 바이오 제약. 동구 바이오 제약도 아쉽긴 아쉽죠. 아주 지저분한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녀석? 결국엔 제일 좋은 건 어디였냐면 이 부분은 유지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깨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렇죠? 이 부분은 깨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 깨고 확 밀어버렸어요. 이날도 저희가 예측할 때도 뭐였습니까? 이날 예측할 때도 추가적으로 좀 더 내려온다고 하면 이 부분까지 올 수 있다는 건 저희도 예상을 했어요. 근데 설마 이 부분 그냥 한 방에 깨고 내려갈지는 생각도 못했죠,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동구바이오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수 자체가 마이너스 12% 떨어지는데 어떻게 유지한다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렇죠? 자, 깼어요. 깬 건 좋아요. 자, 깬 건 좋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같은 날 어때야 돼요? 이 부분까지 좀 강하게 올라와 줬으면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내용을 보시면 이 부분 어떻습니까? 강하게 찍고 어때요? 밀리지 않았죠. 자, 내일 만약에 이 부분 안에만 들어와 준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1선 잘 봐보세요. 21선 시간이 있어요. 21선 끝자락이 이쪽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와서만 얘가 놀아준다고 하면 다시 말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 박스권 내에만 들어와서 얘가 유지해 주겠죠. 그냥 가주면 제일 좋고 근데 그럴 확률은 없어 보이고 지금 지수 상황을 볼 땐 얘도 분명히 이 부분에 올라와서만 만약 유지해 준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예, 21선 예쁘게 시간이 있어요. 1, 2주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서만 유지해 준다고 하면 21선까지 예쁘게 조정 주고 어떻습니까? 기회 돼요. 살아 있어요, 아직까지는. 자, 오늘 그 한 행동도 보면 어떻습니까? 어찌됐든 거래량은 적지만 거래량이 뭐 굳이 붙을 필요 없겠죠. 그렇죠? 내려갈 때도 거래량 없던 거 올릴 때 뭐 굳이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미 저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가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같은 경우처럼 이 부분만 내일 만약에 깨고 올라와 준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볼 여력 있다. 하지만 동구 바이오 제약 만만한 종목 아니고 지저분한 세력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물량 덜어내세요. 특히 신용 쓰신 분들 계시면은 신용 꼭 정리하세요. 모릅니다, 이 녀석은. 예. 그러니까 그런 신용 물량 좀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물량 갖고 계셨던 분도 100을 갖고 계셨으면 2, 30% 덜어내시고 내셔야 끝까지 볼 수 있거든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녀석도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이 부분 올라가는 거, 박스권까지 올라가는 거 한번 보자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 다른 종목들이 이미 말씀드렸고, 자, 종목 리뷰는 저희까지는 하라고. 여튼 지금 아직까지는 여러분 요번 주까지는 관망하셔야 돼요. 요번 주까지는 이쪽 위에서 놀던 이쪽 위에서 둘 중에 하나는 당연히 맞을 겁니다. 이걸 깬다? 에이, 그거는 지금 희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시지 마시고 자, 밑에 부분하고 이 윗부분에서 놓을 건데 제일 좋은 건 이 위에서 734포인트 위에서 775포인트까지 요 위에서 노는 거가 제일 나이스예요. 요럴 때는 저희 종목도 끼는 건 미리 가는 놈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국제약품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요 위에서 논다고 하면 오히려 판이 좋은 상황일 거고 이 밑에서 온다 그러면 좀 불안하긴 하겠죠. 아직까지 언제든 여기를 깰 수 있다고 하는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때도 어쨌든 저희 종목들 제약 바이오 업황들 요렇든 저렇든 제대로 강보합으로 꽉 잡고 있는지
그것만 째려보세요. 지금 2차 전지는 반도체 쳐다보지 마시고 지금 딴 종목 쳐다볼 거 없어요. 저희 업황 보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 제약바이오 업황이 가는 게 맞구나. 아직까지 분명히 가는 게 맞구나. 그래? 그러면 내 종목 신경 쓰지 말고 내게 동구바이오든 국제약품이든 셀트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은 이게 주도 테마로 간다 그러면 다 가니까 그 업황이 가는지 종알대가 얘기한 대로 째려보는 겁니다. 지금은 함부로 신규 매수하지 마세요. 지금 막 이거 올라간다고 여러분 제가 이런 장 겪어봐서 알아요. 이런 장은 오늘 6% 올려놓고 다음날 6% 떨어지는 날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그럴 확률이 적긴 하지만 아직 전쟁 이슈도 남아있고 이런저런 얘기가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완전히 풀린 게 아니니까 지금은 일단 관망해야 돼요. 자기 종목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용 물량 덜어내고 물량도 조금 20-30% 덜어내는 식으로 그래야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 이런 장은 견디면 어떠냐면 견디면 그 자리가 뭐냐면 최저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최저점이 되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살아 있어야 된다. 지금은 살아 있는 거에다 목표를 가지세요. 뭘 돈을 엄청나게 벌겠다가 아니라 살아 있는다. 왜? 살아 있으면 엄청나게 벌 수 있는 기회예요. 네, 제가 겪어봐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분명 또 좀 벌벌 떨고 계신 분들 계실 거고 반대매매 당해서 지금 한강 갈까 말까 고민하시고 술 한잔 때리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힘 한번 드리면 여러분 인생 뭐 그걸로 끝 아닙니다. 저도 지금 올해 50대 좀 중반인데 살아보니까 그렇게 물론 저보다 뭐 한참 위이신 분들 많이 계시고 아래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인생 이걸로 한 방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일해서 모으시면서 하시면 충분히 기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장이 좀 살아나고 있으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치에 계시든 간에 그 위치에서 다시 시작하시기 바라요. 종알대도 열심히 한번 다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서부터는 애들 방학도 되고 해가지고 애들이 아직 어려요. 그래서 지금 저도 늦게나마 좀 며칠 좀 놀다 오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그러니까 며칠간 좀 제가 애들하고 휴가 아닌 휴가를 또 가게 생겨서 그래서 좀 또 어떻게 또 장상하고 또 중요한 상황인데 맞물렸네요. 그래서 겸사겸사 지금 내일서부터 며칠 제가 방송 결방하더라도 결방할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늦게나마 저처럼 또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아마 지금 휴가를 늦게 가신 분들 계실 거예요. 가신 분들 물놀이 가서 애들 잘 관리하시고 물 조심하시고요. 또 중간중간 또 소나기 온다는 또 지역도 있다고 하니까 잘 갔다 와서는 좀 더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알대 어떤 그 좀 매매법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종목 분석만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이렇게 좀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좀 새롭게 지금 시작할 생각이니까 그런 것도 좀 고민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음번 방송 시작할 땐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좀 더 분석하는 데다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알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종목을 공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